나스닥에서 근래에 보기 드문 움직임을 봤어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다우지수로 이동 편입이 됐는데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모든 주가를 견인해줬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5%, 오늘 장이 끝나고 나면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의 기대감도 기대감인데 증시에 나빴던 분위기들을 한 방에 휘어잡으면서 장 개장부터 마감까지 그냥 수직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1월 20일 수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내용이 조금 있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해드리고자 영상을 좀 먼저 찍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브리핑 작성 끝나고 보내드리고 나서 바로 영상 녹화를 시작합니다. 우선 어제의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들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저도 어제 매매하던 중에 갑자기 훅 하고 밀리던 구간들이 좀 있어서 그 구간들이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 아니었는데 하는 상태였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더니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의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그랬구나 라고 파악이 좀 됐고, 그 뒤에 제가 전략을 좀 구사했던 게 있었는데 그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 새벽 4시까지 결국 완성은 돼서 4시에 클로징을 했습니다. 오늘은 저도 많이 못 쉬고 와서 오늘은 속전속결로 간결하게 최대한 빨리 끝낼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쉬다 오면 되는데 왜 일찍이 시작을 하느냐, 그 내용을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새벽에 어떤 일이 좀 있었는지 시장 설명드리면서 오늘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28%, 120포인트가 하락한 43,268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캔들에서 보시다시피 아랫꼬리가 좀 달렸고요. 아랫꼬리가 달렸다. 십자가 떴죠. 십자가, 기도하는 모양. 딱 정말 정확한 교회 십자가 모양이 떴습니다. 십자도치 형태가 발생이 됐는데 그만큼 아래쪽에서 많이 끌어당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장 초반에 일단 미국장이 11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개장이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막 시장이 우당탕탕탕 하면서 막 저점이 다 깨져 버렸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당탕탕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에 본토 쪽으로 미사일을 좀 날린 부분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심란해졌었는데, 왜 심란해졌냐면 이제 러시아 이제 아시다시피 푸틴은 워낙 강경한 사람이라 핵 위험 리스크, 3차 대전 막 이런 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급격하게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그 구간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쟁 관련된 이슈를 따라가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인 시장이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 관련된 주가 흐름이 별로 시장에 연속성을 많이 주지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오버슈팅이 나올 것 같다 라는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부분이 좀 접목되면서 오버슈팅으로 마감이 됐는데, 여하튼 다우지수는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이 됐고 나스닥 1% 정도의 상승 마감, 1%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1%의 급등 마감, S&P 500은 0.4% 정도의 상승 마감인데 역시 대장은 나스닥이었다. 근데 정말 나스닥에서 근래에 보기 드문 움직임을 봤어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다우지수로 이동 편입이 됐는데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모든 주가를 견인해줬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5%, 오늘 장이 끝나고 나면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거의 기대감도 기대감인데 증시에 나빴던 분위기들을 한 방에 휘어잡으면서 장 개장부터 마감까지 그냥 수직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엔비디아만 효과를 받는 것이 아니고 반도체 섹터가 다 같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반도체 섹터가. 그래서 이게 반도체 섹터가 같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느냐. 이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의견서를 냈거든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제가 늘 직접 씁니다.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의견서, 상장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 반도체가 어제 주간에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 뷰는 매수 쪽의 뷰를 계속 유지했고, 제가 참고로 SMCI가 엄청 대단한 회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반도체 섹터는 이젠 기조 싸움이 됐어요. 기조 싸움.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가 주가가 랠리를 칠 때 엔비디아가 뜨니까 거기에 뭐 위탁 설계라는 TSMC가 떴고 같이 반도체라는 브로드컴이 떴고 CPU 찍는 AMD가 뜨고 뭐 인텔은 좀 배제죠. 인텔은 뭐 간당간당 하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선순환 사이클이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슈마컴이 만약에 그냥 나 모르겠다고 배제해버리고 상장 폐지로 쪽을 가닥이 잡혔다 그러면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했을 텐데 어제 공교롭게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마감 시간에 거의 꽉 채워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단 유지 상태가 됐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오늘 실적이 나올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오늘 실적이 나올 엔비디아가 기대치를 잔뜩 품어받으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압박을 받았던 시장을 그대로 받아쳐서 땡겨 올리는 아주 전형적인 전통적인 기술적인 매매 장세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했다고 표현이 되고요. 이 정도 흐름을 보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제 요 자리까지가 제 목표가였어요. 어제 최종 목표가 여기까지였는데 여기까지는 오긴 왔는데 그 뒤에 지금 추가적으로 슈팅을 주고 있는데 어제 만약에 저점이 깨지지 않았으면 저 같은 경우는 더 공격을 하거든요. 저점을 깨먹지 않고 올라왔으면 더 공격을 했을 텐데 저점을 깨먹고 올라오다 보니까 좀 부하가 걸린 상태라고 저는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약간 방어적인 스탠스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저도 오랜만에 엔비디아의 덕을 좀 보고 반도체 섹터님들의 친구들과 오랜만에 좀 같이 쎄쎄쎄하고 잘 놀아줬는데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이 일단 정치적인 전쟁 관련된 이슈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근래의 시장에서 전쟁 관련 이슈가 그렇게 길게 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약간의 변수는 이제 푸틴이라는 사람의 성향, 푸틴의 그림자도 못 본 사람입니다. 푸틴의 실제 목소리도 못 들어본 사람입니다. 푸틴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그러실 텐데 문제는 뭐냐면 푸틴이라는 사람의 외부적인 성향이 노출된 성향을 봤을 때 이거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핵 위험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미사일을 쏴버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보복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용한 것 같아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더 무섭다. 차라리 야 니네 죽을래?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버리면 좀 난데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핵 교리라고 해서 지금 뭐 핵 공격 범위에 대해서 뭐 약간 그 개정안을 일부 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 페이퍼 작업들을 한 건 있긴 한데 글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신경이 좀 많이 쓰여서 증시 압박도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재료의 소진이거든요. 재료의 소진인데 엔비디아가 오늘 장이 끝나면 내일 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이 나오거든요. 실적이 나오는 건 오케이인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재료들을 이렇게 이러저러 염두를 해서 살펴보면 아마 보통은 재료가 끝나고 나면 주가가 썩 재미가 없을 공산이 있어요. 왜냐면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구간을 증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을 시장이 나빠지라고 고사를 지는 게 아니고 그냥 팩트. 그래서 지금 그런 기조에 있다라는 정도를 인지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를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가 어제는 사실 이제 테슬라를 제가 이제 요즘 최근에 들어서 테슬라 평가를 계속 평가라기보다 테슬라 언급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1도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없고 지금 미사일 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오죽하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까지 같이 가서 손잡고 미사일 스페이스X에 같이 가는 그런 상태인데 저 기술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주가적인 측면을 봐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주식을 보는 사람이지 뭐 그런 부분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6번째 시험 비행을 쌌는데 주가가 어저께 사실은 개장 초반에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하도 이제 M7 종목군들이 다 땡겨버리니까 테슬라가 뒤늦게 좀 후발대로 따라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 친구가 주가를 보시면 얘도 재료를 소진하고 나서 결국은 이런 식의 물량 소화성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친구가 이런 조정을 받든 이렇게 움직이든 주가, 그러니까 나스닥 전체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어저께 땡겨버리니까 얘는 다우지수로 이동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이동 편입이 됐는데도 얘가 땡겨버리니까 얘가 미친 듯이 올라가 버렸죠. 얘가 미친 듯이 올라가 버렸어요. 얘가 올라가니까 반도체 섹터가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반도체가. 얘가 움직여버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만약에 재료가 소진돼서 테슬라 같은 형태를 보인다고 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조정성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주가가 얼마나 버티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의 버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흐름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조금 어려운 장이에요. 오늘 장은 좀 어려운 장인데 왜 어려운 장이냐면 일단 초저녁, 어제 개장 전부터 오늘 아침까지 거의 10시간째 변동성이 강력해요. 이게 추세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로도가 잔뜩 걸려 있거든요. 이 저가에서 고가까지 올라온 피로도가 잔뜩 걸려 있어서 흔히 말하는 지금 오침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침 시간이라 약간의 시세의 저항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텐션 자체가 워낙 강력해서 주가는 계속 부양하려고 하는 성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재료가 오늘 장이 끝나는 시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두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의견이 상충될 수밖에 없죠. 첫 번째, 현재 강한 추세를 계속 존속시키려고 하는 주체 하나와, 그 다음에 현재 전일 파동에 대한 과도한 퍼포먼스로 인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두 가지가 겹치거든요. 바로 지금이 그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을 선점하기가 딱히 쉽진 않은 날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어제 같은 경우도 그냥 말씀드리길, 지금은 뜨는 자리, 약간 반등의 자리 기조, 이런 설명 계속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수와 매도가 모두 통용되는 구간입니다. 정답이 좀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정도의 밴드권에서 작은 박스를 형성하면서 전략적으로 구사하는 것이 다소 유리하게 보여지고, 실질적인 싸움은 내일 이 시간에 준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의 생각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다양하겠는데 지금의 구조를 시장의 움직임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해드리는 일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측면보다 또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채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죠. 주가가 좀 안정세라기보다는 반등세를 취하니까 국채가 계속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제가 계속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결국은 어제 대외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도 제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제가 어제 어떤 말씀을 써드렸냐면, 나 여기서 이거 매도는 아니다. 이거 매도는 따라가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 이 최근의 시장을 봤을 때 매도를 따라가는 것은 통상적으로 여기서 전쟁과 관련된 이슈를 땡길 때는 별로 좋지 못했다. 그래서 매도를 따라가는 것은 안 좋다. 제가 어제 몇 시에 써드렸냐면 어제 11시 15분에 이 저점이 깨졌던 이 구간에서 써드렸던 내용인데, 어떤 말을 썼냐. 장난이 없다. 근데 한 번 잘못 따라가면 아주 곤란할 것이다. 전쟁 이슈를 배제하는 게 결과적으로 난 좋을 거라 본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저점이 깨져버리고
흘러내려 버리니까 이걸 매도로 따라가거든요. 어제 매도로 엄청 따라 들어갔어요. 거의 전멸해버렸죠.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걸 배제를 해버렸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게 생기면 흔히 말해서 쪽쪽쪽 빨아먹는다고 해서 막 따라가거나 뭐 이런 싸움들도 유도하긴 했는데, 최근에 그런 양산이 그런 측면이 굉장히 빈약하더라고요. 전쟁과 관련된 모멘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빈약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르게 봤을 때 전략적으로 써먹기가 좋지 않다라고 저는 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단순하게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한 수를 더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도 저도 같은 경우도 한 수를 더 봐오니까 그 판단이 가능했던 건데, 눈에 보이는 시세 흐름만 추적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좋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이 점을 잘 염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위치는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 조정과 그 다음에 상승 모두 다 열려있는 구간이다. 그 부분 잘 보시면서 오늘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영상들을 많이 봐주고 계십니다. 저희 영상 잘 봐주고 계시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또 저희와 함께 시장 참여를 계속해서 하고 싶으시거나 시장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문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제가 실시간적으로 드리고 있는 그런 의견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고 하면 제 채널 상단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 또는 영상 하단부에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갖고 있는 의견들, 여기에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있죠?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드리고 있는 시장 코멘트 의견들 참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